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비트코인 ETF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IBIT ETF만으로도 57만 4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비트코인 ETF 시장 규모는 1380억 달러를 넘어서며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는데도 비트코인 가격은 11만 달러 부근에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관 매수와 가격 정체라는 모순적 현상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막고 있는 걸까요? 2025년 상반기 비트코인 ETF 시장은 정말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블랙록의 IBIT ETF는 5월에만 63억 5천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월별 최대 유입 기록을 경신했어요. 전체 비트코인 ETF들은 올해 들어 93만 6,8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축적했으며 총 자산 운용 규모는 1,38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기관 및 고액 자산가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11만 달러 근처에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싸들이는데 왜 안 오르지? 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ETF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 중 상당수는 전통적인 기관이 아닌 패밀리 오피스나 고액 순자산 개인 투자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간접적으로 매수한 구조로 순수 기관 자금 유입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ETF 외에도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입하고 있는 주체는 바로 기업 재무부입니다. 특히 스트래티지로 이름을 바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보유량은 올 한 해에만 59만 2,345 비트코인으로 증가했어요. 6월 23일 기준으로 스트래티지는 총 331억 3,900만 달러를 투자해 평균 약 7만 달러의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이는 현재 시세로 약 6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예요. 전체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스트래티지를 비롯해 테슬라, 코인베이스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수급 구조상 강력한 매수세로 작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반등이 제한적인 이유는 바로 공급 측 요인에 숨어 있어요. 여기서 핵심적인 발견이 나옵니다. 크립토퀀트와 글래스노드의 분석에 따르면 1년에서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던 지갑들에서 최근 몇 달간 상당한 양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매도되었다는 것이에요. 특히 100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들과 10,000개 이상을 보유한 메가 고래들이 올해 들어 순매도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ETF 및 기업 매수량과 거의 맞먹는 규모로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면서 가격은 횡보하게 된 것이에요. 특히 중국의 초기 채굴업체들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면 지갑들에서 비트코인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이 전 세계 해시레이트의 75%를 차지했던 시기에 축적된 물량들이 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 하루 약 450개씩 채굴을 통한 신규 공급까지 더해지면서 강한 수요가 있음에도 가격이 반등하지 못하는 이른바 공급 과잉의 평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비트코인 파생 상품 시장의 급팽창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일일 거래량이 50억 달러 미만이던 파생 상품 시장이 현재는 500억 달러 이상으로 커졌어요. 많은 신규 투자자들이 현물 비트코인을 매수하기보다는 페이퍼 비트코인, 즉 선물 계약을 통해 투자하고 있어 실제 시장 유통량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 유입이 실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예요. CME 비트코인 선물의 미결제 약정도 96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갱신했고 바이낸스를 비롯한 주요 거래소들의 선물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생 상품 거래의 증가는 실제 현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이런 복잡한 시장 구조 변화와 수급 분석을 단순히 뉴스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비트코인 ETF 실시간 유입 현황부터 고래들의 움직임 분석, 그리고 파생 상품 시장 동향까지 모든 주요 지표들을 전문가들이 매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왜 기관이 사는데도 가격이 안 오르는지, 언제쯤 이 균형이 깨질지, 그리고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까지 영상에서는 다 전하지 못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지금 바로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만 구독자 이벤트로 텔레그램 입장하시고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메모해 주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까지 드리고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크립토퀀트의 분석에 따르면 100개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들이 올해 가장 큰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간에는 비트코인 ETF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돼요. 반면 10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고래들과 10,000개 이상의 메가 고래들은 순매도자로 전환되었고 1개 미만을 보유한 소매 투자자들도 매도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체크아웃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분석가들은 100개에서 1000개 보유 지갑들의 매수가 더 큰 고래들의 매도를 능가하는 한 비트코인의 현재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가고래들의 매도가 가속화된다면 더 깊은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크립토컨트에 따르면 올해 들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가는 양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는 일반적으로 장기 보유 의도를 나타내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간 고래들이 다시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입금하기 시작했다는 반대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매도 준비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바이낸스의 경우 4월에는 50억 달러의 고래 유입이 있었지만 5월에는 3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소매 투자자들의 유입은 12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이전 시장 고점 시기보다는 낮은 수준이에요.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현재 10만 6천 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20일 및 50일 지수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약세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RSI는 56.1로 중립 영역에 있지만 ADX가 13.27로 낮아 추세 강도가 약한 상태입니다. 이는 현재 시장이 방향성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중요한 지지선은 10만 4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구간이며 이 구간이 무너질 경우 9만 3천 달러의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11만 5천 달러를 돌파한다면 12만 달러를 향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비트코인 ETF의 등장은 시장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는 개별 투자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면 이제는 ETF를 통한 간접 투자가 주류가 되고 있어요.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발견 메커니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TF의 창조 환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차와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등이 현물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또한 기관들이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노출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 전통 금융시장과 더욱 연동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비트코인의 독립적인 움직임과는 다른 새로운 패턴이에요. 여러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일시적인 균형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크립토컨트의 훌리오 모레노는 수요와 공급이 거의 완벽하게 상쇄되면서 실질적인 수요 증가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공급 압박이 해소되고 ETF 유입이 지속된다면 비트코인은 새로운 상승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에요. 특히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고 계획이나 추가적인 기업들의 재무부 도입 등이 실현된다면 현재의 공급 과잉 상황은 빠르게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기관 유입이 반드시 즉각적인 가격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시장은 훨씬 복잡한 역학관계로 움직입니다. 둘째, 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강세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ETF 유입, 기업 채택, 공급 제한 등은 모두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셋째,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고래들의 매도 압력과 신규 수요의 줄다리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관들이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는데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는 현상은 단순히 수요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 보유자들의 이익 실현과 파생 상품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그리고 시장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균형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TF 유입이 지속되고 공급 압박이 해소된다면 비트코인은 새로운 상승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보다는 구조적 변화와 장기적 트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는 비트코인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과도기적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복잡한 시장 구조와 수급 분석을 단순한 뉴스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매일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ETF 유입 현황부터 온체인 분석, 그리고 모든 주요 암호화폐들의 실시간 투자 전략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시장 변화와 투자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세요. 지금 이만 구독자 이벤트로 텔레그램 입장 후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메모해 주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까지 드리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기관 매수와 가격 정체 현상의 진짜 원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특히 시장 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균형점을 이해하는 것이 향후 투자 전략에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비트코인 투자 결정과 시장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정확한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